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내일 발표될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더 우선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예비 타당성 검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할 때 양립할 수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서울 수도권은 사람이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제 편익, BC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기 쉽고 지역은 사람이 없고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경제성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면제를 각 광역도별로 하나씩 신청을 받아주겠다. 많이 신청해라. 이런 얘기였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란 거는 국가 예산이 부실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9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주로 공공기관의 건축, 신축 또는 앞에 공공자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악의 예타 면제 사례라고 늘 매체에서 얘기하고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이겠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2009년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수정이 되었냐면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규모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9년에 시행령을 고쳐서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바로 재해복구 지원에서 재해 예방 복구 지원으로 고쳤고요. 또한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정한 사업도 예타 면제를 신청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도 굉장히 확대됐고 내용도 굉장히 루즈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이 2.7%, 뭐 조사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나온 거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OECD 최저 수준 낮은 생산성과 급격한 사회복지 정책, 뭐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지금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향돼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급격한 경색된 세계 경제와 맞물려 대한민국 내수 경기를 아주 빙하기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 예타 면제를 당연히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정부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303조 8천억 증가했답니다. 바로 2018년에서 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공적인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국가 경제가 확장이 되면 그에 따른 부채도 늘어난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GDP 대비한 채무 비율이 5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해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한류가 되게 유행을 하고 한류로 인한 경제 효과를 얘기하지만 2011년도에 2009년도에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발표를 하고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암의 포뮬러1이라고 하는 F1 자동차 경주 아시죠? 코리아 그랑프리 사업은 전남도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규모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바로 전남도에 투자비 1조 원을 들였고 운영비 6천억 원의 천문학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안긴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끝난 강원 평창올림픽 그 해외 유수의 올림픽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실패한 올림픽 이 행사 당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여돼서 결과물로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지없이 지금 연 한 40억 이상 뭐 그 계산한 방법에 따라서 한 7, 80억, 100억까지도 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나 진보 쪽에서 주장했던 사상 최악의 예타 면제라고 하는 이 4대강 사업은 건설비가 22조 원이고요. 유지관리 해마다 5천억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타 면제 신청한 시도가요. 17개 시도에서 33건을 신청했는데 추정 금액으로
한 62조가 된답니다. 이 4대강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만 정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4대강보다 10조 이상 많은 예타 면제가 됩니다. 이 예타 면제는 아까 제가 전남 영암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더 잘하는 얘기 있죠. 얼마 전에 주택 공급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됐죠. 바로 상기 신도시 얘기입니다. 상기 신도시와 이큐얼로 같이 다니는 것이 바로 GTX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GTX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GTX는 2007년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처음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도 의견으로 그냥 나왔다가 그때 당시에도 시작될 때부터 세계 노선을 재정 적자가 나지만 동시에 추진해야 광역교통망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게 지연되다가 2011년에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화되었어요. 2011년이고 2018년 작년 12월에 A노선이 통과했으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8년 만에 그때도 A노선은 경제성 분석, BC라고 하는 비용 편익 분석이죠. 경제 분석이 1이 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예타를 통과한 C노선과 예타 면제를 이번에 신청한 경기도 인천에서 신청한 B노선이 있죠. 이 B노선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 비용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이 0.33이었습니다. 작년에 통과한 C노선도 0.6이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BC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건설 발표와 거의 같은 시점 또는 유사한 시점에 C노선은 통과, B노선은 면제 신청이라는 결과치로 나타나게 된 거죠. 예타 면제가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정치권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수 경기나 국민 살림 사회가 너무도 힘들고 빡빡합니다. 그런데 계속 세금으로 국민들이 내야 되는 말 그대로 혈세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위정자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예타 면제가 선심성이나 흔히 말하는 갖다 붙이는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속한 국민들이 또는 전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도 고민이 많겠죠. 모두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이 경제성 2를, 비용 편익을 2를 넘는다는 거는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으로 갈수록 더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갖다 붙이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쪽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삶이나 경제가 손실이 난다면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고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결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